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려 50년 만입니다. 건국 이래 한 번도 손대지 않던 건강보험료의 근간이 그 뿌리째 뽑혀나가는 대격변이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제야 세상이 좀 공평해지네 라며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달 고지서를 받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나한테 재앙이구나. 지금 자녀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계신 부모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넘어와서 고지서 받을 때마다 한숨 쉬시는 분, 그리고 은행 이자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고 계신 은퇴자분, 이 세 분 중 딱 한 분만 해당되셔도 오늘 이 영상 절대 끄시면 손해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보시니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지난달 날아온 건강보험 고지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나는 작년보다 수입이 확 줄었는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거나 더 올랐지? 단 한 번이라도 억울하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률제 도입이다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답답하셨죠? 인터넷 검색해보면 죄다 어려운 법률 용어뿐이라 머리만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보시니어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뉴스를 읽어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에 바뀌는 건강보험료 체계를 복잡한 용어 하나 없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실제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수년간 어쩌면 평생 나갈 건강보험료를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실마리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경고 하나 드립니다. 아, 나는 서민이니까 무조건 내려가겠네 하고 마음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개편 뒤에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아주 무서운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50년 만에 대수술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요. 브라보시니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어렵고 복잡한 정보도 내 이야기처럼 와닿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 제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등급제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어떤 계산식으로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99%는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솔직히 좀 불합리했거든요.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이게 철저한 계단식 60개 등급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소득, 그리고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전부 점수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무려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줄을 세웁니다.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0cc 자동차가 있으면 몇 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당신은 총점 500점이니까 15등급, 보험료 84,000원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상상해보세요. 15등급 구간이 재산 점수 500점부터 600점까지라고 칩시다. 여기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점수가 500점입니다. 보험료 84,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정말 쥐꼬리만큼요. 그래서 점수가 601점이 됐습니다. 딱 한 점 차이. 그 순간 등급이 16등급으로 팍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훅 뛰어버립니다. 재산이 500만원 늘었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이 뛰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반대 상황입니다. 60등급, 즉 최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재산이 50억에서 100억으로
2배가 늘어도 등급은 여전히 60등급. 보험료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역진성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소득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내는 거꾸로 가는 불공정한 구조였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왜 보험료는 이렇게 비싸냐고 억울하셨던 분들, 그 느낌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낡아빠진 60개 등급 싹 다 없애겠다. 이것이 이번 개편의 첫 번째 핵심 정률제 도입입니다. 정률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기존의 등급제가 구간마다 요금이 딱 정해진 지하철 구간 요금제라면 새로 도입되는 정률제는 내가 간 거리만큼 미터기가 정확히 올라가는 택시 요금제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15등급이니까 얼마가 아니라 당신 재산이 3억 원이군요. 거기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까 박영수 씨 기억하시죠? 집값이 500만 원 오른 분. 정률제가 되면 그 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계단처럼 한꺼번에 팍 뛰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백억 자산가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대로 비율만큼 더 내야 합니다. 상한선 특혜도 사라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진 만큼 내는 구조가 됩니다. 자산이 적고 소득도 적은 분들에게는 분명 유리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는 서민이니까 무조건 내려가겠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률제라는 말 뒤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두 번째 큰 변화, 소득 반영 속도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앞을 안 보고 100m 뒤만 보고 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보험료를 매기던 방식이 딱 이랬습니다. 이른바 23개월의 시차 문제입니다. 건보공단은 여러분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이 사람 재작년에 얼마 벌었어요 라고 통보해주면 그제야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날렸습니다. 여기 자영업자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장사가 잘 돼서 연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경기가 나빠져서 적자가 났고 결국 2025년 초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0원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2023년에 돈을 많이 버셨으니 2025년 지금도 그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사도 접었는데 2년 전 잘 나갔던 시절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폐업 사실증명원, 해촉 증명서 바리바리 싸들고 공단을 찾아가서 저 망했어요. 깎아주세요. 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왜 국민이 직접 증명하고 호소해야 합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해줘야죠. 2026년부터는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소득 데이터가 건보공단과 자동 연동되어 이번 달에 소득이 끊기면 다음 달 보험료가 즉시 낮아집니다. 소득이 줄어든 분, 은퇴하신 분에게는 눈물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법. 실시간 반영이 반대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부업 수입이 생기거나 임대 수익이 늘어도 12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 소득 늘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네 하며 꿀 빨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어림없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즉시 귀신같이 알고 보험료를 올려서 가져갑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78%는 내 돈이 아니라 건보공단 돈이라고 미리 떼어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은퇴자분들 집중해주세요. 바로 금융소득 문제입니다. 요즘 배당주 안 하는 분 없으시죠? 나는 집 한 채 있고 연금 조금 받고 은행 이자로 생활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금융소득에도 강력한 메스를 들이댑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는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고 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슬쩍 빼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꼬박꼬박 보험료를 뜯기는데 배당주로 연 1,900만 원을 벌면서 나는 소득이 없어요 하고 보험료를 안 낸다면 누가 봐도 불공정하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분리과세 소득도 얄짤없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은퇴 후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달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계신 이영자 씨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천만 원 이하니까요.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 1,200만 원도 엄연한 소득으로 잡힙니다. 건보료율 약 78%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85만에서 95만 원, 한 달에 7만 8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겨우 배당 100만 원 받아서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거기서 8만 원을 또 떼어가? 네, 떼어갑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 이제 그 은행 이자 통장까지 건보공단이 들여다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그럼 도대체 피할 구멍이 없는 거야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면 부모님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병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임승차였죠. 그런데 정부가 이 무임승차 티켓을 강제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연간 소득 2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연소득 3,400만 원까지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소득도 전액 포함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은퇴 후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받고 계신 최순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최순자 어머니가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은행 예금과 배당주에 넣어둬서 연간 900만 원 정도의 이자, 배당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전에는 이 900만 원이 분리과세라며 소득으로 안 잡혔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 이후 이 금융소득이 낱낱이 파악된다면 국민연금 1,200만 원에 금융소득 900만 원을 더하면 총 2,100만 원, 딱 100만 원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건보공단에서 문자가 옵니다. 축하합니다. 최순자 어머니, 이제부터 자녀분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재앙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어머니가 가진 집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평생 영원이던 분이 다음 달부터 갑자기 월 25만 원, 3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300만 원, 360만 원입니다. 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을 맞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2천만 원에 근접하신다면 지금 당장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에이, 나는 연금도 적고 집도 없어서 괜찮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 퇴직금조차 건보료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 아니면 이미 IRP 계좌에 퇴직금을 모아두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늘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받으세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30에서 40% 깎아드립니다. 세금 아끼셔야죠. 맞는 말입니다. 국가도 강력하게 연금 수령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은 깎아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왕창 뜯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현행 건강보험법을 뜯어보면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IRP 계좌를 통해 받는 사적연금도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건보공단이 사적연금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봐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유예 상태죠. 그런데 감사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건보료 내는데 왜 사적연금 받는 사람은 안 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2026년 개편에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형평성과 소득 중심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머지않아 IRP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에도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는 연금으로 받으라고 장려하고 건보공단은 연금이니까 보험료 내라고 덤벼드는 엇박자 행정의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한 번 내고 끝납니다. 퇴직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건보료는 0원이죠.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받는다고 칠게요. 퇴직소득세는 30% 깎아줍니다. 하지만 매달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월 78만 원씩 10년이면 840만에서 960만 원이 됩니다. 세금 깎아준 것보다 건보료로 내는 게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 말 믿고 연금으로 받았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이건 반드시 세무사 상담과 함께 꼼꼼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일시금이 나을지 연금이 나을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숫자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2026년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냉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확실한 승자입니다. 재산은 적은데 그놈의 등급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료를 냈던 저소득 지역 가입자분들, 그리고 갑자기 은퇴하거나 폐업해서 소득이 뚝 끊긴 분들, 이분들은 정률제와 실시간 소득 반영 덕분에 건보료가 대폭 낮아질 겁니다. 이제야 나라가 내 사정을 알아주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다음은 주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적당한 연금과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재산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들, 바로 피부양자 탈락 위기에 계신 부모님들, 금융소득 생활자분들, 그리고 IRP 연금 수령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셔서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을 계산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이자, 배당금, 임대 수입까지 전부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당간당하다면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소득 시기를 조절하는 소득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둘째,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무조건 연금으로가 아니라 세금과 건보료를 함께 계산해서 어떤 방식이 실제로 유리한지 따져보십시오. 세무사 상담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셋째, 금융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78%의 건보료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십시오. 투자 계획도 건보료를 포함해서 세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딱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째, 불공정한 60개 등급 계단식 구조는 사라지고 가진 만큼 내는 정률제가 온다. 둘째, 소득 파악이 실시간으로 바뀌어 억울한 뒷북 고지서는 사라진다. 하지만 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즉시 올라간다. 셋째, 숨어있던 금융소득과 피부양자는 이제 피할 곳이 없다. 건강보험, 우리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수백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돈입니다. 2026년 웃는 사람이 될지 당황하는 사람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피부양자로 계신 부모님, 퇴직을 앞두신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브라보 시니어였습니다.